길거리는 뽀로레 해변길, 산호빛 가득 수평선에 그린 일, 파도와 웃음이 손을 맞잡고 행복이 노래해 광활한 태양 속 일본 서건 넣은 사랑의 미소, 그녀는 내 햇살 나를 감싸줘 푸른 바다 향기 속 나란히 네, 지금 필리핀 보홀도 우기에 접어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필리핀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필리핀으로 온다고 했을 때 되게 의아해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의 그 필리핀에 대한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25년 이상 해외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중국, 필리핀, 일본, 한국을 제외한 해외에서만 세 나라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어떤 나라에 가든지 되게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매력, 그리고 단점 아주 명확하게 있거든요. 제 성격이 어느 나라 사람을 대하든 그게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제가 또 어느 나라에 가 살던 단점보다는 좀 장점을 많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또 필리핀이 나름대로 저랑은 굉장히 잘 맞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필리핀 사람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낱낱이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필리핀에 사시고 계신 교민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필리핀 사람들의 장점은 저는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텐션이 좋아요. 흥이 좋고 밝고 낙천적입니다. 이걸 저는 첫 번째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밝습니다. 이 나라가 되게 못 사는 나라고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밝고 텐션이 너무 좋아요. 특히 전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를 하면서도 일본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일본 사람들 굉장히 폐쇄적이고 부끄러움도 많고 막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근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도 필리핀에서 영상을 찍으면 저는 굉장히 그들의 흥과 어떤 텐션과 저의 텐션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또 친절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밝고 텐션이 좋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친절한 그러한 좋은 캐릭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저는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단점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과유불급이라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필리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캐릭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필리핀 사람들이 정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정 같은 게 필리핀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이 이제 잔치를 해. 뭐 가족이 누가 생일이야 아니면 뭐 결혼식이야 이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럴 때 나랑 그 필리핀어랑 그렇게까지 친하지가 않아서 서로 아는 사이지만 내가 그 잔치에 초대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집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막 잔치가 있는 거야.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청하지 않았어도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끔 하거나 하다못해 차려놓은 음식이라도 한 숟갈 뜨게 한다거나 맥주라도 한 잔 마시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본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 게 제가 여기 필리핀으로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초대한 사람, 내가 약속을 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한다? 굉장히 그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특히 중국 사람들도 더 그러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흥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5명이 밥을 먹다가 나중에 식사 자리나 술자리가 파할 때는 막 20명이 막 앉아서 막 왁자지껄 마시고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필리핀도 비슷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는 필리핀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 말고요. 뭔가 여기서 작든 크든 사업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어프로치 하기가 되게 쉬워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그런데 저 필리핀어가 어떤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 사업 아이템을 어프로치해서 뭔가 같이 코업을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뭐 파트너를 찾는다거나 동업자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협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의미가 있다거나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또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죠. 네 번째는 필리핀 사람들이 이것도 연관이 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랑 스페인에 300년 넘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식민지였고 그리고 또 미국 식민지가 됐었고 지금은 독립을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데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잘 받아들여요. 그게 문화가 됐던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외국에서 이렇게 뭐가 왔다. 이게 되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것이 괜찮아 보인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예요. 그래서 쉽게 잘 플렉서블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저는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봐요. 다섯 번째는 필리핀 사람들이 DNA 유전자 안에 어떤 예술적 감각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어 사람들이 어떤 그 예술적 감각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필리핀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뭐 춤을 잘 추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페인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아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스킬과 감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이 되는 아티스트들을 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라카이에서 식당을 할 때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보라카이에서 알고 있는 한 친구가 바닷가를 다니면서 바닷가에서 뭐 떠다니는 나무 조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닷가에서 이렇게 부유물, 쓰레기 이런 걸 주워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바닷가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활용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제 식당 벽면을 데코레이션 했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수공예 아닙니까? 수공예.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될 텐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식당 한쪽 벽면을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했던 경험도 있고 상당한 수준에 이른 그런 필리핀 아티스트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저는 이것도 장점이라고 봐요. 끝으로 이것도 장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개취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데 필리핀이 혼혈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스페니쉬랑 여기 필리핀 원래 로컬 원주민들이랑 섞인 혼혈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300년 이상을 식민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미군들이 들어오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미국과 섞인 그러한 혼혈아들도 많고 혼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혼혈아들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고 섹시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피가 섞인 혼혈아 분들은 외적으로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다. 아니라고요? 물론 필리핀 원주민들 순수 혈통을 쫙 지켜오신 분들이야 뭐 여하튼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게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또 장점과 단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 번째 저는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게을러요. 그건 어떤 저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역사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환경이 동남아시아는 덥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우면 처지잖아요. 여기 사신 한국 분들이야 돈 벌려고 막 열심히 또 부지런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사시는 한국 분들도 한국에 살았을 때의 루틴에 비하면 조금 아마 루즈하고 느슨할 겁니다. 여하튼 간에 날씨가 덥고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 바다의 나라 아니에요? 어딜 가나 풍부한 해산물 손만 뻗으면 바나나, 손만 뻗으면 망고, 코코넛, 식량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죠.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나라이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식량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잖아요. 이 4계절이 뚜렷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사는 게 고달파요. 매 계절마다 다음 계절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비축하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어때요? 필리핀은 그냥 여름이에요, 여름. 기껏해야 건기, 우기 정도로 나뉘는 경우. 그리고 서양 친구들이 표현하는 어떤 계절은 hot, hotter, hottest. 좀 농담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더운 날, 더 더운 날, 뒤지게 더운 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게으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필리핀 사람들이 저는 다른 동남아시아 사람들보다 더 게으른 것 같아요. 그거는 필리핀 분들의 어떤 식민 근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되게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400년 이상을 식민지로 지냈던 나라예요. 최근에 그것도 과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남에게 의존적이다. 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영상을 잠시 끊고 다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의 이런 의존적인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요. 미래를 위해서 뭘 비축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이, 굿모닝. 네, 그래서 우리랑 달리 뭔가 비축하거나 준비하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일, 모레 벌 것도 땡겨서 오늘 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100% 느끼실 텐데, 우리말로 치면 가불이라 그러잖아요. 가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거죠. 자기 아이가 생일이야. 아니면 자기 아내가 생일이야. 그럼 필리핀 사람들이 흥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그냥 생일 파티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그냥 왁자지껄 잘 놀고 잘 먹고 돈이 없는 거예요. 월급을 다 받았는데 그거 다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일하는 사업장에 가서 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죠. 가불해달라고. 뭐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 혹은 필리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회사의 가장 첫 번째 룰 중에 하나가 가불 금지, 가불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자꾸 직원들을 가불을 해주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직원한테 미리 선 월급을 땡겨서 주고 부리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의존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필리핀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이것도 의존적인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남의 어떤 물건, 남의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뭐 사랑이고 남에게 도와주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보다 재산이 훨씬 많아. 이런 사람들의 돈이나 물건을 조금 썼다라는 것이 큰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의 서민들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남의 물건이나 남의 돈에 대해서 어떤 철저하게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뭐 이런 마인드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 손을 좀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라카이에서 이제 그때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집에서 일해주시는 아주머니를 썼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아줌마인데 일을 되게 잘하셨는데 쌀을 사려면 쌀이 조금씩 없어지고 계란을 사면 계란이 몇 개가 비고 심지어는 세탁할 때 그런 세제라든지 퐁퐁 트리오 뭐 이런 것들도 막 조금씩 비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그거를 조금씩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썼던 겁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제 물건에 조금씩 손을 댔다. 물론 현금이라든지 귀중품은 절대 손을 안 댔는데 확인을 해보니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해달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쌀을 사면 쌀을 조금 주고 뭐 계란을 사면 계란을 조금 주고 야채를 사면 야채를 조금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남의 물건에 대한 경계가 좀 흐린 게 또 굉장히 큰 단점이죠. 세 번째는 핑계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 서민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어떤 중상류층 사람들 말고 일반 서민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뭔가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해요. 금전적인 어떤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항상 가족 핑계를 대거든요. 할아버지가 몇 번 죽고 할머니가 몇 번을 죽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야, 너 도대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 명이 있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거짓말하고도 또 까먹어. 그래가지고 몇 개월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또 몇 개월 뒤에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끝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신의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름도 있고 남한테 의존적이기도 하고 자신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핑계와 거짓말을 잘 대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약속에 대한 혹은 계약에 대한 혹은 뭔가 어떤 신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쉽게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전 영상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키웠던 웨이트레스, 제가 보라카이에서 식당에 있을 때 월급도 다른 웨이트레스들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조금만 네가 더 잘 해주면 슈퍼바이저 자리를 주겠다까지 약속을 했고 정말 제가 신경을 썼던 웨이트레스가 다른 서양 친구가 하는 식당에 급여를 조금 더 받고 바로 매몰차게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월급쟁이가
월급 많이 주는데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떠나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그 모양새가 정말 안 좋았다라는 거죠, 제 말은. 여하튼 간에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뭔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 당일날 2번, 3번 다시 연락을 해서 컨펌하고 확인하고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피노들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나 성향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또 텐션도 좋고 친절하고 나름대로의 정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존감이 아니라 알량한 자존심이 또 되게 세요. 그래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확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혹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사장이 어떤 직원이 잘못을 크게 저질렀어.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혼을 내잖아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잘못하면 보복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센서티브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나게 센서티브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과 교류를 하거나 필리핀 사람들과 일을 하거나 필리핀 사람들을 부릴 때에는 물론 이들이 농담도 잘하고 잘 웃고 해요. 그렇지만 감정적인 이런 자존심을 크게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존감은 되게 약한데 알량한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이걸 잘못 건드리면 나중에 큰 화근이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필리핀 사람들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필리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또 제가 빠뜨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리핀 사람들의 이런 장단점을 어느 정도 알고 이들을 대한다면 아무래도 이들과 관계를 맺거나 이들을 고용해서 어떤 일을 맡기거나 할 때 조금 더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재는 개인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캐릭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미리 알아서 통제하거나 예방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런 것들을 놓치거나 못했을 때는 뭐 그것 또한 내가 필리핀을 선택한 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들의 장점들을 많이 보고 또 그 장점을 좋아하다 보면 필리핀 생활이 훨씬 더 유쾌하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거나 도움이 됐다, 재밌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조차도 댓글을 충분히 다실 수 있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필리핀 보홀에서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와 나 손잡고 살게